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단서라는 낱말 한번 살펴볼까요? 단서,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단서 조항이다. 그렇죠? 단서를 단다. 단서를 붙인다. 계약서에 단서 조항을 삽입한다. 이때 이 단서란 말이 정확한 뜻이 무엇이냐, 그리고 어디서 왔느냐, 이런 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다만단이다. 그리고 글서다. 이렇게 되겠어요. 다만단. 자, 글자는 사람 인자와 아침단자예요. 그렇죠? 아침이다. 아침이라는 것은 해가 뜨면 아침입니다. 해가 지평선이나 또는 수평선 위로 해가 떠올랐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아침이다. 굉장히 잘 만든 글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만이라고 쓴다. 이제 서는 글이다. 글서자다. 글서자는 보면 붓을 뜻하는 붓율자와 가로왈자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사람의 말, 가로다는 것은 말한다는 뜻이죠. 사람의 말을 붓으로 옮겨놓은 것이 글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달리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붓율자에다가 사람 자자, 흔히 얘기하는 놈 자자의 아랫부분을 그린 것이다. 위에 부분은 생략이 됐다. 이렇게 하죠. 여기에서 이 자자라는 것은 원래 뜻을 들어가 보면 무엇을 모은다는 뜻이에요. 모은다는 뜻이 있다. 여기서 설명을 다 못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어떻게 붓으로 많은 글자를 모아서 쓴 것이 글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단서다. 국어사전을 보니 단서라는 것은 법률의 조문이나, 일반적으로 그렇죠. 법률의 조문이나 또는 문서를 쓰면서 문서 따위에서 본문을 쓰고, 그렇죠. 본문을 쓰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어떤 조건이나 예외 규정, 예외 사항 따위를 나타내는 글이다. 단서 조항이다. 어떤 본문을 쓰고, 그리고 뭔가 어떤 조건을 붙인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예외 사항을 붙인다. 그때 쓰는 것을 단서라고 한다.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법조문에서 그러나 본문을 적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나라는 조건을 붙인다. 또는 예외사항을 붙인다. 그러나 또는 하지만 또는 단 이렇게 적는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말하자면 단서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시작되는 그 다음 부분, 그렇죠? 그러나 하지만 단 이렇게 그 다음에 연결되는 부분을 우리가 단서라고 한다. 단어로 적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단서의 반대말은 말하자면 본문이 된다. 본문을 적고 나서 그 다음에 조건을 붙이기 위해서 쓰는 글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단이다. 단어로 적는 문장이다 해서 단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민법을 보면 민법 제107조에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제1항 보면 의사표시는 어떠한 것이라도 거의 뭐 어떤 효력이 있다. 어떻게 본문을 적습니다. 조항의 본문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해놓고 또 말을 적고 이런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그렇죠? 요 뒷부분이 이제 단서 조항이 되고 요 앞부분은 이제 본문이 된다. 이렇게 되겠죠? 또 뭐 예를 하나 더 보면 뭐 공직선거법의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해놓고 제1항은 누구는 이렇게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근데 예외를 두는 거죠. 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요렇게 다만이라고 쓰는 것을 쓴 그 부분을 단서 조항이라고 한다. 이 다만이라는 것이 결국 앞에서 이렇게 한자로 치면 단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단서라고 한다. 자, 이 낱말은 어디서 왔느냐? 일본에서 온 우리말 사전을 보면 이것이 1895년 4월에 대한제국 관보 제4호에 처음으로 나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건넌 표기법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일본에서는 실제로 이 단서라는 말을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단서. 그리고 물론 이제 중간에 히라가나가 들어가가지고 이걸 다다시 갖기라고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요 부분, 그렇죠? 요 부분이 우리말 해석하면 다만, 단지 그런 뜻이다. 일본에서도 법조문을 쓸 때 이렇게 앞에서 본 대로 우리나라 법률에서 본 대로 그렇게 표시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법에 제9조 뭐뭐가 있다. 이렇게 일단 본문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다다시라는 이것이 우리말로 하면 이제 다만이라는 뜻이에요. 다만이라는 뜻인데 이걸 말하자면 한자로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한자를 넣으면 여기에서는 한자로 표기를 생략했습니다만 한자로 표기하면 이렇게 된다. 이것이 다만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적었다. 이렇게 적었다. 그렇죠? 그래서 단서라고 한다. 이것이 막 근대 말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어도 이런 법조문 같은 데서 이런 표기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법률 조항뿐만 아니라 일반 문서를 만들 때도 본문을 적고 어떤 예외 조항이라든지 하는 그런 경우에 다만 또는 그러나 막 이렇게 표기하게 된 것을 우리가 단서라고 하고, 또 그러한 조항은 또 단서 조항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동음이의다. 이러한 단서를 많이 씁니다. 이 단은 끝이다, 끝단이다, 단말기 할 때, 단초 할 때 쓰는 단이다. 서는 말하자면 실머리를 얘기한다. 어떤 실이 있는, 감아놓은 실인데 실머리다, 최초를 얘기한다. 이러한 단서는 많이 씁니다.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의 첫 부분이다. 자,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 할 때는 이런 글자를 쓴다. 그리고 어떤 일의 시초, 처음을 얘기한다. 그때도 단서다. 청량술의 발달은 수학 발달의 단서가 되었다. 수학 발달의 시초가 되었다 할 때는 이런 단서를 쓴다. 붉을 단자를 쓴 단서란 낱말도 있다. 돌이나 쇠붙이 따위에 글을 새긴 것. 우리가 돌 같은데 글을 많이 새깁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붉을 단자를 써서 단서라고 한다. 또는 붉은 물감으로 쓰거나 새긴 것. 어떤 돌 같은데 큰 데다 예를 들어서 글자를 파고 막 붉은 글자를 새기기도 하고 검은 글자를 새기기도 합니다. 검은 글자를 새기더라도 단서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붉은 물감으로 칠해도 단서다. 그리고 임금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글을 적은 문서를 또 단서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다만 단자를 쓴 낱말은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나온 단서, 그렇죠? 그리고 단지 어떻다. 또는 비단 글을 뿐만 아니라 할 때 비단 그때 쓴다. 자, 아침 단자를 쓰는 낱말은 일단은 할 때 일단. 그리고 원단이다. 원단은 새해 첫날 아침을 원단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새단이라고 한다. 새단이라고도 한다. 자, 이것을 써서 단나라는 말도 있다. 단나. 이때는 박달나무단을 써도 된다. 나라는 것은 어찌나라는 것인데, 단나는 성녀나 스님에게 또는 절에 물건 따위를 공양하는 일, 그런 사람을 단나라고 한다. 이것은 여기에 글자가 특별한 글자가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산스크리트 단어를 음력해서 이렇게 쓴다. 이때도 아침 단자를 쓴다. 다른 말로 하면 단나는 시주라고도 한다. 시주. 그렇죠? 또는 보시라고도 한다. 보시 할 때는 이 배포자를 보러 읽는다. 이렇게 되죠. 네. 자, 아침 단자와 관련돼서 월단이라는 것도 있다. 앞에서 원단이라고 하면 새해의 첫날 아침을 얘기하는데, 월단이라 하면 매달의 첫날을 얘기한다. 월단. 그리고 월단평이라는 말도 있다. 매달 첫날에 뭔가 평을 한다. 이것을 월단평이라고도 하고 줄여서 또 월단이라고도 한다. 어떤 사람에 대한 비평을 하는 것. 이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을 매월 첫날에 했다. 이것은 이제 옛날 고사가 있다. 관상잘보기로 유명한 중국의 후한의 허소란 사람이 매월 초하루마다 마을 사람들의 인물을 평했다는 것에서 온 것이 이제 월단평이고 줄여서 월단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오디자를 붙이면 우통벗을 단이다. 자, 이 단자라는 게, 아침 단자라는 게 해가 위에 떠올랐다. 땅으로 드러냈다는 그런 의미가 되죠. 여기에 오디자를 붙으면 옷을 벗고 몸을 드러낸다. 그런 의미다. 그래서 좌단이다. 또는 우단이다. 마찬가지로 왼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왼쪽 어깨를 드러낸다. 우단이라고 하면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자, 왼쪽 소매를 벗는다는 뜻으로 남을 편들어 동의할 때 내가 이 편을 들 것이냐, 이 편을 들 것이냐 할 때 말하자면 이쪽 편을 들 사람은 왼쪽 어깨를 드러내라. 반대로 이쪽 편을 들 사람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라 할 때 그렇게 쓴다. 그래서 편을 드는 것을 좌단 또는 우단이라 한다. 그리고 아침 단자가 써서 위에 이러한 모양을 쓴 것은 믿음 단자다. 단독으로는 잘 안 쓰입니다만은 여기에다 흑토를 붙이면 단이다. 교단이다. 그렇죠? 그때 쓴다. 그리고 나무목을 붙이면 박달나무다 안에서 당군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오늘 단서는 이렇게 쓰고,
일본에서 같이 썼는데, 일본에서는 이렇게 한자로 쓰는 것보다는 이러한 히라가나를 붙여서 쓰는 대체로 쓴다. 예. 중국에서도 같은 의미로 쓰는데 글서자의 모양이 많이 간략화 되어서 간체자가 되었다. 오늘 단서라는 말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하는 그것이 한자로 단임으로 단이라는 글자로 쓰다 해서 나온 것이 단서 조항이다. 그렇죠? 단서를 붙인다. 예. 그리고 여기에 단서는 어떤 실머리를 얘기한다. 또는 시초를 얘기한다. 할 때는 좀 다른 글자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